올해 감기가 왜 이렇게 독해? 나는 작년에는 감기 뚝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 감기 진짜 오래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나 감기 한 달째 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 면역이 약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고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황은경 약사입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가 10명이라면 그중에 2~3명 정도가 감기 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기약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먹는 약이에요. 그런데 증상을 완화하는 약도 있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다른 역할을 하는 약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어 감염된 환자의 타액 속에 살고 있다가 어딘가로 옮겨가서 그 숙주의 점막 속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환자의 코라던가 눈이라던가 호흡기 점막이 붙었을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시작된 우한 폐렴의 경우에도 약간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이거든요.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놔도 자꾸 변이가 생기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를 감기에 쓰지 않고 차라리 감기가 일으킨 그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 때처럼 많이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혹은 나이가 많거나 아주 애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상 완화제만 갖고 감기가 잘 낫질 않아요. 올해 감기가 왜 이렇게 독해? 나는 작년에는 감기 뚝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 감기 진짜 오래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나 감기 한 달째 앓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 면역이 약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를 가만 놔두게 되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감기라면 처음 감기 증상이 있고 나서 7일에서 10일만 지나면 서서히 정말 좋아지는데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그게 좋아지지 않고 결국은 폐렴이라던가 중이염 같은 걸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 합병증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염증 때문에 점막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약해진 점막 사이로 세균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오게 돼서 그 세균이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 세균이 일으킨 2차적인 감염이 잘 알고 계시는 중이염이라든가 축농증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후두염, 편도염 이런 것들이 돼요. 2차 감염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니고 2차 감염 때문에 먹는 약이죠. 병원에 합병증 때문에 감기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감기를 초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면역의 문제이니까 면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감기에 도움이 되는 약은 무엇인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 있었을 때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그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들 중에는 비타민 A와 C와 D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A와 C는 항산화제로서 균을 직접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 D는 내 몸속에 항균 비타민이 있어요. 카테리시딘이라고 하는 항균 비타민이 있어서 그 비타민이 이제 결핵균도 죽이고 바이러스 죽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미네랄 중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아연과 셀레늄을 얘기를 하죠. 이제 단백질의 구조들을 이제 산화시켜서 항산화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국화꽃 추출물인데 에키나시아라고 하는 생약이 있어요. 이 에키나시아는 국화꽃 전체를 쓰는 약이에요. 자라기는 주로 북미에서 많이 자라고요. 이 전체를 다 썼을 때 우리 몸의 호흡 기능을 조절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의 성분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전초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전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면역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에키나시아 추출물을 하는 일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내 몸의 면역세포인 NK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염증을 많이 일으키면 내 몸에 있는 점막들이 흐물흐물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2차 세균 감염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염이 일어나고 나면 염증 반응 때문에 되게 몸이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 염증을 얼른 사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에키나시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부비동염이나 폐렴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성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하나는 알카마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폴리사카리드. 이건 좀 들어보셨죠? 플라보노이드,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갈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성분들이 외부 감염 물질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걔네들을 죽여줄 수가 있는데요. 인터페론도 들어보셨죠? 이 에키나시아가 내 몸에서 인터페론 합성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나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추가적인 물질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역을 높이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면역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에키나시아는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 좋은 거죠. 이 약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너무 피곤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증상을 많이 없애줄 수 있어요. 이걸 먹고 있으면 나 이제 감기 낫는가 봐. 기분 좀 좋아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을 먹었을 때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장 콧물 살짝 나는 것도 다른 콧물 감기약 먹지 않고 이 약만 먹어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콧물 감기약 먹었을 때 단점이 뭐예요? 너무 잠이 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약이 위장장애가 있다면 그 위장장애도 겪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콧물약으로 올 수 있는 졸음도 막을 수가 있고, 항생제를 오래 올 수 있는 내성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천연물 성분 의약품인 에키나시아가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약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면역조절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분이라던가 결핵 환자들은 이 약을 먹을 수가 없죠. 그 점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고, 한국에 발매된 에키나시아 성분의 약들이 소아한테 먹을 수 있게 나온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에키나 성분을 쓰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북미에서는 소아들한테 항생제 내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으로 에키나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감기 초기에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필요하지 않도록 비타민도 많이 먹고 푹 쉬고, 그리고 호흡기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에키나시아 같은 종류의 약들도 잘 드시다 보면 합병증 없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